그래서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고려대 미디어학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정현지라고 하고요. MC 고니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연대분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5학번이고 현재 행정학과 32대 학생회에서 소통참여국 국장을 맡고 있는 정찬혁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출연 포부 또 말씀을 해주셔야죠. 포부는 누군가 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 고리타분하지 지금 않고 찔리고 있고요. 이제 신세대 같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호학번 김아름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3대 학생회에서 홍보국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방송 출연 포부.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즐기려고 일단 생각하고 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부 하면은 또 OX 퀴즈를 또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O랑 X가 있고 세모 하려고 하신 분들 이렇게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약간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오늘은 6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6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과 사람들은 거의 다 행정고시를 본다. 하나 둘 셋. 네, X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행정학과 자체가 그래도 행정고시에 도움이 되는 과는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배우는 과목 자체가 행정고시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과 사람들이 모두 행정고시를 본다고는 할 수 없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혹시 행정학과라고 하면 무조건 행정고시 보는 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행정고시를 보려고 행정학과에 들어왔다가 그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배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뭐 PD나 정말 로스쿨 아까 말했듯이 로스쿨 쪽으로도 많이 가고 뭐 PD, 공기업, 사기업 그냥 정말 다양한 분야 사실 행정학과에서 나갈 수 있는 진로에는 저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략하게나마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좀 막연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녹여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그냥 배우는 과목 이런 걸 대강 배우는구나. 그걸 알고 있기만 해도 거기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앞으로의 뭐 진로 계획을 녹여서 거기에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게스트 분들은 사실 그 행시를 준비를 안 한다고 하셨고 행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정이죠. 두 분이 꿈이 뭔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저는 행정고시 쪽에서 이제 진로가 바뀌어서 지금은 일단 언론인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계기에는 제가 대학에 와서 한 활동들이 좀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대학에 와서 좀 기사를 쓰고 또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막 전달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읽는다는 기쁨이 느껴져서 지금은 일단 언론인 쪽으로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는 행정학과를 들어올 때도 약간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연하게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고 이제 공부를 물론 짧게나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보면 여러 이런 부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굳이 하면은 인사행정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인사혁신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뭐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면접 같은 거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일을 해보면은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공무원 특히 인사행정 쪽으로 가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행정학과 전공 수업에는 조모임이 많다. 네. 하나, 둘, 셋. 저희 학교 행정학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팀플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행정학과가 좀 리더를 길러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희 전공 수업 중에 행정과 리더십이라고 그냥 리더십 자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것처럼 리더를 배출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라는 거는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독재인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행 과정 그것을 그러니까 세우는 것부터 이제 실행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학을 배울 때도 어떤 뭐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거나 할 때 여러 사람, 그러니까 팀플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팀플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질문할게요. 네, 우리 과는 단순 암기만 잘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제가 여태까지 전공 수업에 5개 들었는데 5개 다 약술형이든 서술형이든 이렇게 서술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단순히 문제가 뭐 이것의 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뭐 몇 자 이내로 간단히 서술하셔,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내용은 정말 잘 외우는데 이거를 이제 그 완성되게 이렇게 연결되게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는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마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잘 서술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고, 하다 보면 풀어쓰지 못하면은 좀 많이 손해볼 수 있죠, 행정학과에서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암기도 해야 되지만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게 주로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갖고 와서 분석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왜 이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또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응용력. 그쵸. 응용하고 그 배운 걸 적용해서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나는 평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오라고 하셨어요. 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현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사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 사례는 이런 거고 이 사례 뭐 눈여겨볼 사례는 이런 점이다, 이런 거를 직접 말씀 안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그 답을 내놓게 계속 이렇게 유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답을 계속 이렇게 주고 그 교수님께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거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같은 수업을 보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을 또 말하고 이렇게 피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혹시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학회 같은 것도 혹시 존재하나요? 네, 학회는 저희 맥박이라고 뭐 행반에 맥박이 띈다 이런 의미의 맥박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학회 구성원이었는데 그 학회에서 뭐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발표도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쪽에도 학회가 더 있나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 행정학과에 그 모의 국무회의라고 그런 학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정책이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해결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내놓고 토론하고 그러는 학회인데, 이제 그런 학회에서도 이제 자기 의견을 잘 안 말하면은
이제 좀 얻어가는 게 좋겠죠. 하나가 또 남았죠. 그래서 돌림판을 정말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4가지로 간추려봤어요. 지금 보면은 행정조직론, 재무행정, 행정법, 인사행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림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네, 그 전에 그냥 돌려버렸는데. 아, 그러게요. 네. 민망하네요. 행정조직론이 나왔어요. 행정조직론, 이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학을 배우면 어느 조직에 가서든 그걸 적용해서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실제 배우는 과목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조직에 대한 학문적인 걸 배우는 조직 이론이라는 과목도 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관리도 아마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직에서 행정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조직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고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 쪽이 아닐까. 네. 돌려 돌림판. 네, 정말 귀엽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가 나왔을까요? 네, 행정법이 나왔어요.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막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규율을 다룬 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작용이라면 뭐 경찰처럼 이렇게 치안 활동도 포함되고 국방 활동이나 뭐 복지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아까 나온 행정자치부처럼 그런 복지를 제공해주는 활동도 다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또 행정법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 행정고시 5급 공채시험 있잖아요. 5급 네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에요. 아. 그래서 행정법을 모르시면 이제 행정고시를 아예 볼 수 없겠죠. 돌려 돌림판. 아, 저 잘하시는데요? 네, 재무행정 나왔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과목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 학교에도 예산과 재무관리 이런 과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예산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행정의 한 일부분이니까 예산을 뭐 직접 작성해 본다던가, 뭐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업체든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국가든 거기에 재무 경제 부분을 어떤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살짝 덧붙이자면, 이제 과거에는 재무행정이 약간 막 세출, 세입, 예산 이런 걸 측정하고 이제 재원 배분하는 이런 좀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활용이 됐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막 결산하고 이제 회계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까지 재무행정이 확대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막 재무행정의 경계를 어디로 두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재무행정의 범위가 더 커졌고, 그래서 행정학에 있어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문이 아닌가. 바로 인사행정으로 넘어가죠. 아, 인사행정은 네네. 이제 물론 제가 가고 싶은 네. 인사행정은 이제 인력을 이렇게 채용 이제 승진 관리 뭐라고 하죠? 직업 배분이랑 그런 전반적인 일을 이제 하는 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 하시면은 다들 막 인사관리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경영학과 분들은 인사관리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인사관리는 이제 좀 능률적인 이런 효율성을 중시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사행정은 민주적인 운영과 구성원 간의 이런 사기 진작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인사관리랑 혼동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인사행정이 좀 더 공적인 가치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네, 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사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직돼 있고 막 딱딱해서 좀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에 대한 어필이나 뭐 진짜 내 과가 그래도 정말 좋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는 씨부터 먼저 할까요? 아, 네. 저는 사실 무조건 오라고 어필만 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말 이 과가 내가 대학에 와서 나한테 잘 맞는 걸 배울 수 있는가, 내 진로에, 물론 진로의 길은 정말 넓기 때문에 진로에는 거의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배우는 과목이나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안 맞으면 4년 동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잘 생각해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열심히 해서 꼭 저랑 밥을 먹읍시다.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자랑거리를 생각해보면 일단 교수님들께서 막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자상하세요. 다들 막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그런 진상 교수님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좋고, 또 이제 학우들도 딱 조용하고 이렇게 사근사근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학과에 어울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뭐 학회도 잘 돼 있어서 막 행정학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의국무회 이런 데서 이제 행정학에 대한 어떤 좀 더 소견을 키울 수도 있고, 또 뭐 법학회도 있고, 또 이제 언론을 그 분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또 그런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또 운동 동아리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정말 즐겁고 이렇게 유익한 행정학과가 될 거라고